자, 페이지 73페이지.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는 것은 첫 장부터 둘째 항까지 시작해서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다 더했다는 뜻이고, 이 식은 우리가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2분의 n, 그때까지 더한 항의 개수 n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제일 마지막 번째 항,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 AN이라는 건 마지막 번째 항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n에 첫째 항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2개 더하기 n-1의 d다 라는 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 AN이라는 일반 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었지? 1차식이었지만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 d 값 다 고정되니까 n 곱해지니까 얘는 n에 관한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n에 관한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와 같은 형태다.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개념이 응용되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 SN과 등차 수열의 합 AN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수능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보는 주제인데요. 물론 SN은 고2 학생은 아직까지 역색할 수 있겠지만 누구다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N은 n에 관한 2차 함수식이고 AN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식이지? 1차 함수식의 관계 아닙니까? 따라서 이 녀석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찾냐? 원래는 이제 결국 AN이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즉 SN이 주어졌을 때 이 SN에서 AN을 유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AN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제 일반항이 아니라 n번째 뭐하는 항? 위치하는 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몇 번째 위치하는 항이다? n번째 위치하는 항이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 AN은 SN 첫 장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거에서 누구를 뺀다? Sn-1을 뺀다. 자, Sn-1이라는 것은 첫 장부터 시작해서 AN 바로 전까지인 n-1번째 항까지를 다 빼버리니까 누구만 남아? n번째 위치하는 항만 남겠죠. 그런데 이 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열에서 n은 0번째는 없습니다. 누구부터 반드시 시작해요? 첫 번째부터 시작한다고. 따라서 이 식 자체는 n이 늘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이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내가 만들어낸, 즉 유도되어진 이 AN과 여기서 찾아낸 S1의 값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같으면 이건 첫 번째 항부터 성립될 것이고, 이게 다르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규칙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N이라고 하는 것이 n에 관한 2차 함수와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 식을 우리가 AN제곱 BN 더하기 C가 될 때랑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N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유도된다 때 이 도가 나중에 그 수2에서, 즉 2학기 때 배우는 수2에서 도함수와 같은 그 도자의 뜻이고, 이거는 결국 뭐다? 미분으로 이 문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도 지금 SN과 AN 사이 관계에서 만약에 등차 수열로 물어봤다, 그럼 이거 공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유도되어지는 AN은 어떻게 되냐? 미분합니다. 자, 미분의 원리는 각자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할게요. 2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2배의 AN, 얘는 개수만 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n 대신에 지금 얘가 뭐야? 첫 번째일 때 성립 안 된댔잖아. 즉 여기가 0일 때가 성립 안 되니까 n 대신에 0 넣어봐. 누가 남아? 상수항 C가 남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무조건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유도되어지는 AN은 똑같습니다. 2AN 더하기 얼마지? B 한 다음에 누구 빼줘? 첫 번째 항을 빼주는 겁니다.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을 빼주시면 걔가 n에 관한
1차식으로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의 A에는 첫 번째부터 성립하지 않고 무조건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성립하지만 여기서 유도되어지는 A에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왜냐면 내가 n 대신에 1을 넣을게. 여기서 S1의 값은 A 더하기 B, 여기서도 A1의 값은 2A 빼기 A니까 A 더하기 B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의 A1의 값은 A 더하기 B만 되는데 여기서 누가 있어? 첫째 항을 넣으면 S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그래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A1은 여기 아니라 여기서 나온 S1이 그 값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공부가 좀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의 강의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처음 시도해보는 거여서 수업 지금 어디를 포인트를 찍고 해야 될지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3 기준으로 맞추어서 강의를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최대한 설명의 폭을 좀 넓혀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문제라고 보죠. 자, 예제 2번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등차수의 합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6번째 항과 7번째 항과 8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다? 36이다. 그럼 이거는 등차 중항의 개념을 바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A6 더하기 A8은 가운데 항의 2배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총 3A7이 36이니까 7번째 항의 값은 얼마다? 10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A 7번째 항이 10이라는 것은 첫째 항 더하기 몇 D? 6D가 10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10번째 항 더하기 11번째 항까지의 합은 3이다. 여기까지가 36이고 그 다음 갈수록 값이 작아지니까 아마 공차는 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첫째 항 맞춰주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몇 D? 9D. 얘는 A 더하기 10D가 될 거고 그 결과가 3이다. 따라서 어떻게 돼? 2A 더하기 19D가 3이다. 그럼 이 식 두 개를 뭐 해주면? 연립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 D를 찾아내 주겠죠. 그러면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답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거 연립하기 위해서 두 배를 해주면 2A 더하기 12D는 24다. 자, 외연식을 뺄게요. 빼니까 7D는 24 빼기 3이 될 거니까 음수 19가 나오겠네요. 뭔가 이상한데 음수 21이 좀 거꾸로 빼서 헷갈렸네요. 따라서 D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D가 음수 3이니까 얘는 음수 18 건너가면 양수 18이 될 거니까 첫째 항의 값은 30이다. 그럼 문제에서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 즉 S 2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항의 개수 20 첫째 항의 몇 배? 2배 2 곱하기 30에 더하기 n-1 19 곱하기 공차 D 음수 3이다. 이렇게 되겠대요. 자, 다시 얘를 2로 약분하면 여기가 10이 될 것이고 여기는 60 19에서 3을 빼면 3, 9, 27 3, 1은 3이니까 마이너스 57 3과 10이 만나니까 정답은 얼마다? 30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시면 유제 3번. 자, 선생님 유제 3번, 유제 4번 풀 텐데 강의 잠깐 멈추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유제 3번. 자, 유제 3번 내용을 보시면 첫째 항이 얼마죠? 5분의 1합니다. 그 다음에 공차 D가 또 5분의 1이에요. 근데 각 항 중 이렇게 AN이 쭉 나열이 됐는데 AN 중에서 누구인 것만 골라 정수인 것만 골라서 다시 새로운 이 N이라는 항을 찾아보세요. 그럼 한번 나열해보자.
첫째 항은 5분의 2일 테고 둘째 항은 또 5분의 1을 더해주니까 5분의 4. 셋째 항은 규칙 발견하려고 다 써보는 겁니다. 5분의 6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 항은 5분의 8이 될 거고 다섯 번째 항이 되면 5분의 10 돼서 처음으로 2라는 값이 나오겠네.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야? B1인데 뜻하겠죠?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럼 A6은 다시 2에다가 5분의 2를 더해주니까 얘는 5분의 12 맞아? 여기다 쓸까? A6은 5분의 12 A7은 또 5분의 1을 더하니까 5분의 14 그 다음에 A8은 5분의 16 A9는 5분의 18 A20번째 항이 5분의 20이 되어서 4라는 값이네. 따라서 BN의 수열에서는 B1은 2고 B2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을 역시 이루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규칙성대로 발견되니까. 왜냐하면 분자의 값이 무슨 배수야?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2이 커지니까 5와 2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의 간격으로 분자의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Bn이라는 항을 구했고 Bn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2, 공차는 n-1의 2다. 따라서 정리하니까 2n이라는 게 뭐다? Bn이라는 수열의 일반 항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는 이 Bn의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값이니까 S10을 구하라고. 자, 그럼 이번 등차 수열 항 구하는 식도 해볼게요. 2분의 항의 개수 10입니다. 이번에 이거 써볼까? 첫째 항 더하기 끝번째 항. 첫 번째 항의 값은 2고요. 끝번째 항의 값은 B항의 10번째 항의 값이니까 10을 집어넣으니까 20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0 곱하기 22 이 약분하면 11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다? 1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유제 3번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유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제 4번. 자, 유제 4번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하죠. SN에서 A를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자, SN의 식이 전개를 할게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상수항이다. 자, 아까 쌤 뭐랬지? 등차 수열함 SN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닌 항으로 존재한다면 여기서 유도되어지는 일반항 AN은 무조건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성립되는 거고 따라서 첫째 항을 어디서 구한다? S1에서 찾아내. 여기서 만들어진 게 첫째 항이 아니라는 거야.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SN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 S1의 값은 1, 2, 2 하니까 얼마야? 5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AN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미분 태핑이 쓰랬지? 몇 에? 2M? 얘 미분하니까 2. 상수항은 0이 돼서 원래는 끝났는데 2차의 개수를 한 번 더 빼준다. 따라서 AN은 2N 더하기 1이 되겠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첫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의 값인데 첫째 항을 여기다 넣어서 3이라고 쓰면 안 되고 S1의 값 5를 써주셔야 되겠고 10번째 항의 값은 21이 되겠죠. 그래서 합쳐지게 되면 정답은 얼마다? 26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에 관한 설명입니다.